20년 동안 대화를 연구한 대화의 고수. 박재현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대화 트레이너 박재현이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진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대화가 정말 어렵다. 네네. 예. 유독 또 요즘 그 텍스트로 사실은 우리가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카톡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DM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세상이니까요. 맞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나쁜 말을 하는가? 예, 대화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주먹 하나로 끝나요. 주먹 하나. 주먹으로 우리가 왜 대화에 실패하는지가 끝나는데 예. 이게 우리의 두뇌거든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누구나 대화를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상태에서는 두 가지 능력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세호님이 저쪽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해 보세요. 1번, 2번 중에 1번. 세호가 슬퍼 보인다. 2번. 세호가 행복해 보인다. 1번이죠. 그렇죠. 예. 너무 쉽죠. 네, 너무 쉽죠. 이게 상대를 공감하는 거잖아요. 이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성님은 이제 울고 있는 세호님을 보면서 물어보겠죠. 세호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니? 휴지도 갖다 주고 그렇죠. 뭐 눈물도 닦아줄 수 있겠죠. 위로도 해주고. 네.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때는 다 있는데 사람이 항상 이렇게만 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화가 나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면은 그렇죠. 네. 이게 뚜껑이 열려요. 우리가 흔히 나 뚜껑 열렸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뚜껑이 이렇게 열려요. 근데 열리면 이 두 가지 능력도 잠시 사라져요. 아하.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데 이때가 대화를 실패하는 이유가 6가지로 나와요. 무의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뭐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판단. 너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밖에 못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기분 나쁜데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네. 두 번째가 비난.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우리 집에 너 같은 애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강요. 똑바로 해라. 좋은 말 할 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번째가 비교예요. 누구 집 애들은 이렇게 하나 보이는데 너. 세호야, 네 친구들 한번 봐라. 너 같은 애 있니 없니? 뭐 이런 거예요. 다섯 번째가 당연시해요. 개그맨 몇 년 차세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기본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톤 자체가 너무 기분 몇 년 차세요? 그러니까 너 몇 학년이야? 뭐 이런 거예요. 너 5학년이면은 나 때는 뭐 했는 줄 알아? 뭐 이런 거죠. 마지막에 합리화인데 기분 나빠하지 마.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거 연구하신 거 맞네. 기분 나쁜 거 6단 콤보 맞으니까 네, 와 네, 이거 네. 와.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돼서 6가지의 패턴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이 상태였다가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둘 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판단과 비난을 주고받게 되면 우리는 이때가 이제 갈등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은 자기가 상처받으면 상처를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가 그 말을 나한테 던졌어? 나 상처받았는데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어떤지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는 생각으로 돌아서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참. 뭐 예를 들어 팀장님이 자기 매니저한테 김 매니저 일을 할 때는 말이야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해. 생각을 하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매니저 분도 그 말이 기분이 나쁘고 자신에게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너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이면 다예요? 시간 지나면 다 되는 팀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대화가 시간 지나면 다 되는 팀장. 이제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대화가 흘러가냐면 이기고 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기나 어디 한번 보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약간 좀 무례한 상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좀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이건 좀 좋습니까?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 거죠? 넌 회사가 놀이터냐? 때려쳐라 그냥 때려쳐. 요즘 것들은 아주 그게 틀려먹었어. 대표님은 제가 만만하시죠?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힘이 없는 사람이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그러니까요. 되냐는 질문이잖아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때는 이 사람이 실제 하려는 말이 뭔지로 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 꺼져. 너 생각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묻는 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때 뚜껑이 열려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거든요. 비난하고 싶어서. 그런데 팀장님 너 생각이 없어? 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잘 들은 게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왜 일을 이렇게 했냐고 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약간 놀아서요. 돌아서겠죠. 그래서 들은 말을 그대로 반복해주면 말을 했던 사람이 그 말을 다시 듣고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내가 팀장님 잠시 시간을 주시죠. 제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팀장님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좀 있으셨나요? 시간을 줘야 돼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도 이 상태잖아요. 상대도 좀 덮을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가 그렇죠. 최소 15초에서 최대 15분까지. 그 정도의 시간만 있어도 스스로 뚜껑을 그 시간이 지나면 좀 덮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화하면 세호 씨 그때 내가 그 말했던 건 좀 미안한데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하면서 좀 다시 바꾸시죠. 아니 정말 이게 좀 직장에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 이것도 좀 구별이 될까요? 그렇죠. 직장에서 대화를 잘하시는 분들은 일단 비구체적인 말, 모호한 말, 부정적인 말을 안 써요. 다시 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열정을 갖고 일하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이런 말 안 해. 야 자신감을 갖고 행동해. 이렇게 말 안 해요. 자신감 있게 해. 자신감 있게. 근데 그게 자신감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7살 애한테 너가 지금부터 빨래해. 이런 거 못 시키잖아요. 못 시키죠. 엄마가 빨래해서 개켜놓으면 요거 새우가 서랍에 넣어줘. 요거는 할 수 있잖아요.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들 이런 거 말고 또 뭐 어떤 거 있습니까? 보편적인데 첫 번째는 존재를 부정하는 말. 그러니까 세호 씨는 여기서 빠지죠. 뭐 이런 거. 아우. 없어도 된다 이런 거. 야 그냥 주먹을 부른다. 주먹을 불어. 너무 섭섭해지는 말이죠. 이게 참 그렇죠. 기분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너무 확상하는데요 기분이. 하지 마. 그 대신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런 거. 야 네가 하지 마. 그렇죠. 두 번째가 책임을 회피하는 말. 세호 씨가 아이디어 냈으니까 세호 씨가 결과를 책임져요.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세 번째가 압권인데 세 번째는 뭐예요? 너 요즘에 소문 안 좋더라 뭐 이런 거. 진짜 기분 나쁘다. 이게 세 번째가 사회적 평가 위협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을 확 올려요. 야 이게 그거구나. 사회적인 평가 위협. 위협이에요. 예. 이거 좋다. 이거 외워놔야겠다. 사회적인 평가 위협. 예전에 한 팀장님이 중역에 자기를 방에 불러가지고는 6개월 됐는데 이 팀에 온 지 자기 밑으로 한 60명의 팀원이 있는데 김 팀장 오고 나서 조직 문화가 개판이라는 말이 들려. 6개월 만에?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60명 중에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싫어지더래요. 그럼 다 싫어지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너무 위협적이 되니까 말 한마디 하기도 되게 조심스럽고 나쁜 말도 못 하겠고 칭찬도 잘 못 하겠고 너무 입이 막혀가지고 힘들었대요. 아니 근데 조직 문화가 개선되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려오는 얘기 중에 혹시 참고할 만한 얘기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누굴 만나봐라든가 내지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얘기를 해줘야지. 개판이 됐으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참 제 대화를 잘하시네요. 아니 너무 열받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김 팀장, 내가 조직 문화가 염려가 그렇지.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친밀하게 그리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 팀장이 최소한 각 팀의 우리 부서장들한테는 만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뭐가 부족한지를 좀 들어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대화는 아주 스무스하게 그럼요. 됐겠죠. 네. 아니 정말 이 진짜 그렇다면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다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대화를 잘 배우는 아주 빠른 방법은 뭐냐면 네 문제는 이거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건 이거야를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있죠. 근데 아이를 보면 아빠로서 내 아이의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당연히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렇죠, 보이죠. 그러면 넌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냐? 네 문제는 게으르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가 부지런해지진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걸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녀 이름이 재현이라고 한다면 재현아 너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니?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사는 거실은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먹은 건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쉽지 이거 쉽지 않아. 와 이거 이 순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을 이 치환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이죠.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분한테도 궁금하고 아마 공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한 집에 매일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잘 지내고는 있는데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괜찮으니까 오빠가 하고 싶은 얘기 나한테 해도 돼. 오빠 나한테 혹시나 아쉬운 점이 있거나 있으면 얘기해줘. 그러면 막상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어디서부터 대화를 하면 좋냐면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좋았던 일을 먼저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은 아닌데 사소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형이랑 뭐를 먹었고 누가 왔었고 뭐 저기에 뭐가 있었고 그냥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하는 연습을 긍정적인 일과 일상적인 일부터 노출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작게 불편했던 과거의 일을 하나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나 몇 년 전에 이 일은 조금 섭섭했었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내가 지금 현재 소중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어려움이 뭔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기술이 조금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일상적인 얘기에 좀 섞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연습을 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이 싫어요. 그러니까 세호님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으신 있죠, 거잖아요. 있죠. 우리 신념 중에 두 가지가 타인 중심성 신념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자기 희생 신념이 있고 두 번째가 굴복의 신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행동 양식은 같아요. 어떤 행동 양식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더 해주려고 하는 신념인데요. 자기 희생은 가족 관계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해주지 않으면 내가 나쁜 아빠, 나쁜 아들 같은 거야. 굴복은 조직과 같은 곳에서 나오는데 내가 저 형의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저 형을 불쾌하게 하면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한테 말해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야, 이거 신기하다. 내가 원하는 걸 말했는데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네네네. 그때는 이 대화의 훈련에 막 매료가 돼요. 이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건 근데 맞습니다.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두 결이에요. 한 결은 세호야 미안해. 근데 내가 그때 왜 그랬냐면 너도 알지 하면서 변명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재성님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 행동으로 재성님의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엔 좀 다르게 행동해 보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공감하는 사과가 있고요. 변명하는 사과가 중요하네요. 있고 두 가지는 되게 다른 사과죠. 그 참 아니 이게 유독 그 주변에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이렇게 말을 참 듣기 좋게 한다, 말을 예쁘게 한다, 네. 라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거든요. 행복한 사람들의 말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일단 우리 인지, 생각을 우리가 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인지를 조절하는 전략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 괜찮아, 우리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 이런 희망을 주는 말을 잘하고 가다가 이제 길을 넘어지면 아이씨 오늘 재수 없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야 오늘 액땜했다. 오늘 요 정도 다치기를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상실이나 아픔의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처리하는 능력이 좋은 분들, 이 훈련이 되신 분들은 대화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행복한 사람들의 말 습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도 했지만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분들의 말 습관도 좀 있습니까? 있죠. 우선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해석의 왜곡성이 아주 높아요. 예를 들어서 재성님께서 소장님 오늘 뵈서 반가워요라고 인사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이분이 나를 만나서 반가워하시는구나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지? 반갑지도 않으면서 왜 저러지? 그러니까. 뭘 시키려고 저러지? 질 잘하려고 저러나? 뭐 나보러 지금 뭐 긴장 풀으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 세호님이 야 재현아 밥 한 번 먹자라고 얘기해도 너 빈말이잖아. 너 나한테 관심 없잖아. 너 뜨고 나서 있어, 보냈잖아.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사를 하나 건넸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사실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상대방의 호의를 이제 공격적으로 좀 받는. 왜 그러냐면
불신의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성님이 저한테 커피 한 잔을 사주셔도 이걸 왜 사줬지? 아무 이유 없이 사줄 리가 없는데 이걸 사주고 날 뭘 이용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의 왜곡성, 해석의 왜곡성으로 돌입이 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까지 가기에 시간의 거리가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성이 높은 분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분의 경우에 미혼이셨는데 남자였는데 1년 동안 9명의 분과 교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 9다리가 아니라 한 명씩 9명이랑. 그렇게. 짧은 연애를 하신 거네요. 짧은 연애를 좀 하신 거구나. 저는 동시에 9명을 사귀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과 헤어질 때마다 가슴이 도려내는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짧았지만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분과 왜 헤어졌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톡을 보내면 일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답이 없었는데 이 친구가 SNS에는 그 포스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신념이 활성화됐는데 어떤 신념이었냐면 얘는 나를 좋아하질 않는구나. 얘는 나를 최우선으로 해주지 않는구나. 얘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한 왜곡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9명과의 헤어짐의 이유가 자신만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졌던 되게 거예요. 무서운 건데. 그러면 이때 그 연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사실은 끝내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아니죠. 급한 일이 사랑한다고 아니라면 내 톡을 보면 나한테 먼저 답장해주고 나서 그렇죠. SNS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좀 섭섭했어. 그렇죠. 라고 말해볼 만한 대상이잖아요. 말해볼 만하죠. 그렇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야 끝내자. 헤어져라고 하셨구나. 너랑 나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렇게 하고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서적 결핍의 신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안 될 거야. 그다음에 이제 유기불안의 신념. 나는 결국 혼자 남겨질 거야. 그 두 가지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왜곡된 신념들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대화는 어려워지는 거죠. 사회적인 문화가 달라도 학력 수준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부탁의 말이고 하나는 감사의 말이다. 인간의 모든 말은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뉘고 이 둘 중에 해당되지 않는 인간의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그럼 이게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네요. 자녀가 아빠가 맨날 바빠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자, 이 말은 부탁인 것 같으세요? 감사의 표현인 것 같으세요? 뭐 있어? 일단 감사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면 부탁인 거예요. 그럼 이제 돌려보면서 도대체 얘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뭔가를 돌려보잖아요. 그럼 제가 돌려볼게요. 아빠, 나한테 시간 좀 내주세요. 아빠, 내가 아빠랑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예를 들어 정말 명품백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이놈아 네가 얼마나 번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돈을 펑펑 써. 감사인 거예요. 감사죠. 아들아 네, 고맙다.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엄마 이거 들고 다닐게. 이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고맙다는 말도 가끔 잘 못해요. 투박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 요거를 돌려보면 최소한 가족끼리는 돌려보자. 첫 번째 아이가 힘들다라고 말할 때 부모가 타당화를 잘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잘 받아주는 겁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자원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싫다라고 말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건데 딱 한 번만 호기심을 가지고 그 싫은 이유를 아빠가 들을 수 있게 한번 말해줄래? 라고 해보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